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계의 얼짱 멘토 강신호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의 부족한 디테일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얼짱 멘토 선생님, 학생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새해가 되면 사자성어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자성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동심, 협력이라는 어떤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네. 이게 좀 마음을 같이하여서 서로 돕는 네, 동심, 협력. 네. 좋은 사자성어 말씀해 주시죠. 이게 좀 제가 이 사자성어를 떠올린 게 뭐냐면 우리가 또 많은 학생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 같은 마음으로 뛰겠다는 겁니다. 음. 이게 학생들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그건 너의 일. 아, 이렇게 되면 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과 같은 마음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좋은 사자성어 네, 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선생님은요? 네, 뭐 학생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학생입니다. 예. 네. 네. 왜 그러시죠, 갑자기? 제가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사자성어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네네네. 오, 아예. 면보시합. 면보시야? 네. 네, 무슨 뜻이죠? 면사부를 시청하면 네. 취업에 꼭 합격한다. 이거 올해 사자성어로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면보시. 네. 이걸 좀 제가 계속 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계속 미루시려면 계속 나와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뭐 언제든 네. 영순위로 달려오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네. 각종 매체에서 사자성어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2019년 새해 소망과 가장 가까운 사자성어를 3위까지 꼽아봤거든요. 네, 1위는 바라는 대로 일이 잘 된다라고 해서 마고소양이었고요. 2위는 아무 생각이나 걱정이 없다는 뜻의 무사무려였고요. 3위는 소원성취가 차지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되게 그 슬픈 사자성어를 들었는데 일취월장이라는 슬픈 사자성어를 들었어요. 네네. 일찍 뭐 취업해서 월급 모아서 장가 시집 가자 이런 사자성어를 슬프게 들어가지고 올해 제가 꼽고 싶은 사자성어는 이제 가가대소. 네, 크게 소리 내어서 웃는다는 뜻인데 올해 그렇게 크게 소리 내서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취업이 잘 돼서. 네, 좋습니다. 네. 네. 얼짱멘토 선생님 그리고 회장님이 학생회장님이 말씀해주신 사자성어처럼 올해 19년은 그런 소망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지원자는요. 삼성물산 패션 부문인데요. 리테일 영업 직무로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학생회장님께서 회사 소개 부탁드려요. 네, 1951년도에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공식 출범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995년도에 삼성물산이 삼성건설을 흡수 합병을 좀 돼서 또 삼성물산 하게 되면 좀 상사의 느낌도 있었지만은 또 맞아. 최근에는 이 건설이 굉장히 좀 유명했었죠.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좀 제일모직 어디 간 거냐. 네. 제일모직이 안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2015년 9월 달에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에 흡수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요즘 약간 삼성물산 하게 되면 어떤 친구들은 상사의 느낌을, 어떤 사람들은 이 건설회사의 어떤 느낌을, 근데 또 이런 쪽에 소비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딱 상사하게 그 삼성물산 하게 되면은 패션을 딱 떠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모직 사명이 삼성물산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현재 건설, 상사, 그다음에 리조트, 패션 크게 4개의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원자가 희망하는 리테일 영업 직무 어떤 직무인지 면사포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리테일 영업 업무입니다. 네,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로드샵,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 관리와 매출 관리를 하는 일이 있고요.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기획하는 업무, 그 다음에 네. 매장 관리, 그리고 관계 관리하는 업무들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리테일 영업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좀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필요한 지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는 크게 뭐 3가지만 좀 뽑자라면 네,
일단 뭐 당연히 이건 뭐 들어가겠지만 패션 전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없고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패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자세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영업 관리 잘하면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어떤 운영 관리자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 마케팅적 사고 방식, 예, 이런 사고 방식이 좀 중요하죠. 필요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약간 손익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식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해주셨는데 우선 PRM, CRM 다 중요합니다. 네. 협력업체와의 릴레이션십 그리고 고객과의 릴레이션십 그것들을 전략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서 네.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역량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런 지식들을 알아야지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지식들 중요하고 그리고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입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입지 그리고 마케팅 관점에서의 프로모션, 뭐 포피가 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영업에 대한 지식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상품이라는 것 자체는 패션인데 이게 옷이죠. 근데 판매 채널, 유통 채널, 자사의 제품이 어떤 유통 채널로 제조부터 고객까지 어떻게 흐르느냐, 유통이 되느냐의 그 지식까지도 맞아요.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경쟁사뿐만 아니라 유통 네. 관련된 지식도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는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볼게요. 네, 얼짱 멘토 선생님. 네. 네, 진짜 먼저 네. 또 질문을 주셨네요. 네, 지식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기술이 스킬이 좋지 않으면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적인 부분을 진짜 실행할 수 있는 건데 네. 전반적인 오픈 잡부터 이제 마감 잡까지 네. 본인이 실제 실행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업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영업에 관한 경험이 많이 없는 그런 멘티들, 지원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실제 영업 현장에서 고객들과 접점을 해보고 그리고 PRM 관점에서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관계를 해보고 네. 그리고 업무를 유관부서들과 해보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영업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스킬들이 많이 없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영업에 대한 직무의 스킬 본인이 우선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관리가 가능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좀 키워드로 정리하면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저는 또 키워드를 하나 정도 말씀드리자면 약간 계획 수립 능력 하게 되면 이 계획 수립 능력을 제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만 말하게 되면 학생들이 네. 여행을 갈 때 계획을 세웠다, 잘 세운다, 꼼꼼하게 세운다. 그래서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여행을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원했던 건 아니고요. 좀 더 약간 계획 수립 능력은 제가 만약 영업관리 직무에서 계획 수립 능력은 어떤 것을 좀 요하냐면 일단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난 10억을 하겠다, 100억을 하겠다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러면 기획이 나와야 됩니다. 네.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획을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실행의 단계가 나옵니다.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행동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 그래서 좀 만약에 쓴다라면 이런 것들을 쓴다라면 내가 영업관리 부분에 좀 맞는 사람이다. 난 계획 수립 능력이 있다. 이전에 어떤 걸 할 때 어떤 목표를 세웠고 이런 방식으로 이 목표를 세워서 기획을 했고 그 기획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것을 실행을 했고 그런 결과 어떠한 목표를 몇 % 이상 상회했다라는 어떤 결과치를 나온다라면 좀 신뢰도가 있는 만약 이게 굳이 어떤 해당 분야에 반드시 어떤 그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은 좀 이 해당 분야에 좀 더 약간 맞는 유형의 지원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네네. 계획 수립 능력 그리고 뭐 목표 달성 능력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일단 뭐 목표를 잘 세우려면 분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업 환경이나 소비 트렌드나 어떤 매출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객 관리, 뭐 아까 전에 그런 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서비스 응대 기술,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정보 활용 능력, 뭐 그렇죠. 요즘에 뭐 빅데이터라든지 온라인 뭐 이렇게 좀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보 활용 능력이라든지 뭐 협상력, 네 이런 부분으로 맞습니다. 좀 키워드를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어떤 태도가 좀 요구되나요? 처음 오는 사람들하고도 정말 자유롭게 잘 얘기하고 친화력을 가질 수 있고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영업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방문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마케팅 관점에서도 그 고객 관계 관리 할 수 있는 친화력과 그 릴레이션십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말 외향적이고도 어떻게 보면 또 강점에서 보면 네. 매력이란 키워드가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융화돼서 나타내어지면 영업 관리에 굉장한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영업 관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약간 꼼꼼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라든지 기획이라는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잘 실행할 수 있는 꼼꼼함을 저는 좀 하나 정도 아까 그러니까 외향성의 어떤 꼼꼼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외향성의 꼼꼼함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또 이렇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현장 중심적 사고 방식 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뭐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데이터를 보고 모든 걸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충분히 본인이 경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항상 이제 현장에서 또 느낌이 달라서 현장의 어떤 이 미세한 문제라든지 관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잘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현장 중심적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매출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직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렇죠. 체력 관리도 좀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리테일 영업 관리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호 관계를 좀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좀 끌려가는 성향이 있는데 리더십, 그렇죠, 리더십도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리테일 영업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리테일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 조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4년제 대학 네. 기준이고요. 네.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 오픽, IH, 네. 그리고 토익 스피킹 7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삼성도 그렇지만 요즘에 대기업들이 다 열린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론보다는 실무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개발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삼성물산 패션 부문 그리고 리테일 영업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지원자가 준비한 입사 지원서를 보면서 입사 서류 컨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력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사항에서 네. 의류 판매 및 어떤 고객 응대에 대한 부분이 약 1년 정도 좀 있었던 부분이 네. 조금은 어떻게 유니클로에서 했기 때문에 요즘 유니클로가 약간 이 시장을 좀 많이 잠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항상 저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네. 굉장히 많이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죠. 뭐 벤치메이킹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현장 경험을 잘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교육연수 쪽으로 보시면 네. 중국 교환학생 그리고 중국 단기 어학연수 네. 중국이라는 그 나라의 음.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의류 같은 경우는 중국에 많이 또 진출을 해서 맞아요. 의류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역량을 가지고 한번 영업 비즈니스를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삼성물산에서 그 패션 부문에서 중국어 역량을 갖고 있는 친구를 우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참 준비를 잘 하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인턴을 하고 계시는데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원하는 분야를 좀 명확하게 좀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네요. 뭔가 패션이나 그쵸. 지금 뭐 관심도와는 좀 다른 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자격증을 계속해서 방송에 소개하고 있는데 네, 보시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기업의 맞춤형 자격증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뭐 한국사라는 예, 자격증 보면 한국사가 딱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한국사 자격증에 지금 공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 네, 그럼 과연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지원자가 아닌가.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지금 지원하는 기업에 내가 올인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증란에 직무 관련 자격증이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력서는 이 정도 보는 걸로 하고요.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항목인데요. 네, 지원한 이유, 그다음에 입사 후 하고 싶은 일. 일단 지원 동기는 중국어 역량을 잘 활용을 해서 영업 전략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은 중국 진출에 앞장서고 싶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선 지원 동기가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우선 그럼 왜 삼성물산이어만 하는지 네. 그 이유를 제가 찾아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이 마지막에 보면 외국 브랜드가 아닌 삼성이라는 이름을 건 네. 국내 토종 패션 브랜드의 성장에 함께하는 것이라면 자부심과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토종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한민국 브랜드들이 좋은 브랜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근데 토종 브랜드, 다른 브랜드도 있는데 왜 굳이 이 삼성물산의 브랜드여야만 하는지를 좀 표기를 좀 잘해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중국 진출에 앞장서고 싶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냐 이걸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앞장서고 싶다가 좀 행동 중심의 어떤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테일 영업 업무를 좀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앞장설 계획인지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관심도가 그렇게 많이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네. 삼성물산 패션 부분이 중국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요즘에 패션업체에서 좀 그렇게 어려운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좀 이랜드 것도 좀 많이 빠지는 걸로 네. 좀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음. 근데 조금은 되게 도전적인 지원 동기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만약에 회사에서 중국 진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면 예를 들면 기타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좀 관심이 많고 중국에 좀 관심이 없거나 지금 회사는 계속 인력을 축소하는 상황이라면은 조금 애매하게 볼 수도 있는 지원자가 아닐까. 네. 저는 해외보다는 좀 국내 비중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드는데 그거는 한 번쯤은 좀 데이터를 통해서 어디에 좀 전환이 유리한지 그런 전략도 한번 세워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2번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거 조금 어려워하죠, 그죠? 성장 과정 그리고 인생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쓰는 건데요. 학창 시절 패션에 흥미가 많았다. 그 다음에 유니클로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다. 그리고 잡지, 패션 기획을 해본 적이 있다. 패션 잡지를 기획해본 적이 있다. 3가지 사례를 적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정말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소제목을 이렇게 3개씩이나 넣어서 나눴다는 것 자체가 우선은 너무 집중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해당 부분에 있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많은 옷을 보며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에 고향의 옷가게들을 섭렵했고 섭렵? 네. 섭렵이 뭐죠? 과연? 네. 근데 이 섭렵이라는 단어를 또 즐겨 쓰시더라고요. 뒤에 보면 또 이제 섭렵을 했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맞아요. 네. 패션 서적을 섭렵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섭렵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건 좀 지루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동대문의 옷가게들을 찾아다녔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열정이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네. 얼마간의 기간 동안 몇 개의 옷가게들을 이렇게 찾아다녔는지 그러니까 무작정 상경해서 그 기간이라던가 어떤 구체성이 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직접 부딪혀본 패션 업계라는 소제목 안에 보면 네. 끝부분에는 이제 CS 실적이 쌓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본인의 성과면 정량적으로 어필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이 몇 개가 쌓였는지가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CS 리더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CS 리더가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썼으면 참 그 성과도 부각이 됐을 텐데 그 과정 네. 없이 그냥 뭐 CS 리더가 됐다. 그 CS 리더라는 게 자격이 어떻게 되고 뭘 해야지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어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드리면 네. 여기 보면 패션 지식을 갖기 위해 패션 잡지와 패션 관련 서적들을 섭렵했다. 네. 그리고 그럼 패션 잡지 어떤 전문화된 그 패션 잡지이고 또 그렇죠. 패션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부분에 본인이 관심이 유독 있었고 네. 전문적으로
것들을 준비해 왔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넣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또 말씀드리면 네네네. 이제 팀원 간 의견 조율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근데 어떻게 배웠고 뭘 배운 거지? 그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갑자기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조금 디테일을 좀 살려서 풀었었으면 훨씬 좋았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맞아요. 세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서 쓰다 보니까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 동대문에 간 이유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옷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 청소년들이 동대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냥 옷 좋아하는 평소에 어떤 평균적인 그런 정도의 수준인지 네. 동대문을 왜 찾아다닌 건지 뭐 이런 것도 저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의 열정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션 잡지 섭렵하고 나서 카페에 이제 배포도 했잖아요. 지역 네네. 카페에. 이게 이제 몇 곳에 어떻게 뭐 좀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과 어떤 협력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네네. 면접에서 궁금하고 네. 그 다음에 발관한 결과물이 성공적이잖아요. 네. 이거 되게 캐고 싶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성공적이라고 근거를 네. 생각을 하느냐. 그렇죠. 네, 우리는 또 이런 거 근거를 좀 맞습니다.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관련된 질문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잘 썼다. 라고 좀 아. 말씀드리고 너무 저는 공간에서 보자라면 사실 네. 뭐 이게 삼성이 아마 1,500자 음. 좀 더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대체로 좀 봤었을 때는 저는 좀 높게 평가했었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는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하는 사람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게 느껴졌던 게 만약에 뭐 유니클로에서 일을 했다고 하게 되면 뭐 그런 친구도 많으니까 했는데 제가 좀 뒤에 본 부분에서는 네. 전국 대학생 패션 연합 대전지부 기획팀에서 활동했다는 거는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 사람의 어떤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좀 정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 네. 그래서 관련된 분야 물론 이건 좀 검증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전에 실제로 제가 옛날에 알았던 친구 중에 뭐 패션 막 잡지를 몇 종을 막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 거짓말이었던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뭐 서류 합격하고 이제 면접을 안 갔던 친구였어요. 디테일하게 물어보게 되면 네. 본인이 말하지 다 못할 걸 걸리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저는 검증을 할 것들은 많지만 서류적으로 봤었을 때는 패션에 대한 열정이 뭐 그 지금 의상학과도 아니고 특히 여성들이 좀 이런 친구들 좀 있는데 남성 지원자 친구는 굉장히 저는 좀 약간 열의 있게 봤기 때문에 저는 서류보다는 좀 면접에서 아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부분들 구체적으로 좀 아쉬웠다고 한 부분들을 좀 많이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또 물어볼 것들이 좀 많이 네. 보이네요. 맞습니다. 소재는 정말 적절하게 잘 선택해서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 선정하는 것도 또 어려워하거든요, 우리 지원자들이. 그렇죠. 네, 일단 이슈는 중국 사드 문제 회복세라는 거를 키워드로 뽑았고요. 그리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온라인 시장을 비중을 좀 증가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포부를 밝혔어요. 어떤 의견 견해를 밝혔는데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기획력을 바탕으로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싶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뭐 관련된 산업 업종에 대한 어떤 이슈를 잘 꼽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를 또 바탕으로 면접 질문을 하게 된다면 프로모션 기획을 하고 싶은데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 게 있는지 그리고 그렇죠. 중국 문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잘 이해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했던 어떤 기억나는 기획이나 이런 걸 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네요. 네. 네. 중국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본인의 강점을 가지고 풀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풀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유커들 정말 구매력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매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패션도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슈를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선택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니클로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들의 영업이익은 감소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용은 좋지만 좀 구체적으로 영업이익이 비율이 얼만큼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감소하는 추세인지 어떤 출처라던가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좀 백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으면 그렇죠. 네. 훨씬 더 신뢰도가 높고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몇 년간의 보고서가 어떤 그렇죠. 보고서를 그렇죠. 말하는 건지 이제 이런 걸 또 물어보면 말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지원자가 이제 서류상으로 중국어 역량이라든지 네. 뭐 이제 경험이라든지 이게 좀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큰 지원자거든요. 네. 그래서 면접에서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좀 물어볼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신승엽 씨의 입사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는 모의 면접을 보기 전에 승엽 씨가 준비한 자기소개 영상을 좀 볼 시간인데요. 네, 어떤 지원자인지 우리가 좀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좋습니다. 신발 판매 실적 1등을 한 적이 있는 리테일 영업 지원자 신승엽입니다. 신발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판매 실적 1등을 하여 판매 실력을 인정받았고 중국어 한마디 못한 채 간 중국 교환학생 시절 한 학기 만에 꼴찌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에서 인턴을 할 때에는 늘 웃는 얼굴과 적극적인 마인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 결과 인턴이 끝난 뒤 회식 자리에서 제가 있던 책상을 치우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를 잊지 못하게 만든 이러한 모습을 삼성물산 패션 부문에 입사하여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입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네요. 완벽하네요.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깔끔하네요. 그 숫자가 네. 나왔는데 네. 1이라는 숫자밖에 안 나왔습니다. 맞아요. 와, 1등 아니면 네. 안 하네요. 아마 이 영업 쪽에서는 1등 경험을 그렇죠. 다 좋아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실적. 이게 네. 좀 사실은 자기소개를 할 때 네.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음. 보여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 1분이라는 시간에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한 2가지 정도를 좀 축약해서 하거나 아니면 하나를 중점화 시키거나 이렇게 좀 선택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 3가지씩 가기가 사실은 음. 굉장히 좀 어려운데 굉장히 좀 간결했고 음. 그 3가지라는 부분도 전부 다 좀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사소통력도 음. 굉장히 우수하지 않을까라는 좀 음. 기대감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네. 목표 달성 능력, 그 이제 그쵸. 영업력을 1번 신발 판매 1등으로 그렇죠. 해주셨고 두 번째 중국어 역량을 또 그쵸. 못했는데 1등으로 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영업 직군 그리고 또 대인 관계 되게 협력 맞습니다. 사원 이런 거 그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쵸. 웃는 얼굴로 해서 네. 책상을 못 빼겠다. 네. 감동적인 또 말도 들었던 지원자네요. 네. 이거 누가 책상을 치우지 말라고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궁금해요. 네. 누가 그랬는지 과연. 그거 물어봐 주세요. 저 네.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대로 100% 흡수했는데 네. 네, 깐깐하게 좀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예리하게. 과장님이라면 이름까지.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 지금 되게 호감도가 막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도 그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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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신승엽 씨와의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